안녕하세요. 거창의 디딩공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주제가 뭐냐면 공방 처음 시작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방을 운영한 지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고 그동안에 제가 있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리고 뭐 처음 시작했던 거라든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방을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인테리어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공방을 하게 됐습니다. 공방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뭐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하고, 그리고 목수들 하는 거 어깨너머 봤던 거와, 그리고 책 보고,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익힌 겁니다. 그리고 공방을 처음 시작하면서 투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뭐 가게 빌리는 거, 그리고 공구 사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 그때 당시 한 300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9년 전에. 그때는 뭐 공구 큰 거는 없었고요. 다 손공구, 뭐 전동 공구, 그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죠. 왜냐면 그때는 자신감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주문도 들어오게 되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니까 또 제 스스로 또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만들 때 힘들었어요. 서랍장 하나 만드는데 그때 3단 서랍장인가 그랬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제가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어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딱히 가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단지 좋아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좋아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아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직업은 뭐 다른 직업도 그런데 제일 먼저 자기가 적성에 맞고 좋아해야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수가 있는 게,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은 이 직업은 또 힘듭니다. 뭐 다른 공방에서 보면은 뭐 이 직업은 뭐 앞으로 전망이 없다, 힘들다, 뭐 돈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가구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그때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금액이 700만원? 7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게 빌리고 공구 사고 처음 시작했던 게.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배운 게 디자인이었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만큼은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구들하고 차별화를 시켜보자.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 보자. 그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구들이 되게 좀 제가 봐도 좀 특이했습니다. 안 팔리면 내가 쓰지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주위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개 팔리고 2개 팔리고 10개 팔리고 주문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가구들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야지만이 가구를 만들어서 또 주위의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그게 나중에 재화로 바뀌고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방하면서 홍보가 필요하니까 홍보를 그때 많이 했어요. 홍보를 전단지, 그리고 플랜카드, 그리고 SNS,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뭐 자신감이 충만했었으니까
전시회를 시작한 겁니다. 전시회를. 가구 전시회. 근데 전단지 플랜카드 SNS 전시회를 했을 때 홍보 효과는 전단지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전단지는 효과 없어요. 그 다음에 효과 있는 게 플랜카드. 플랜카드도 그냥 걸리면 안 됩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을 상태에 걸 수 있는 곳, 그걸 찾아야 돼요. 차를 잠깐 정차했을 때 볼 수 있는, 잠깐. 그게 홍보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는 이제 지인들 통해서 SNS.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전시회는 그 계절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주로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가정에다가 5월달에 하고 연휴 끝난 뒤에 그때 전시회를 항상 했어요. 한 5번을 했습니다. 제가 전시회를. 근데 전시회가 효과가 컸어요. 예. 이 거창은 또 지역이 또 그렇게 뭐 넓지 않기 때문에 시처럼 그렇게 뭐 넓지 않 폭이 좁기 때문에 뭐 전시회가 좀 잘 됐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입소문이거든요. 입소문. 그리고 여기는 목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문을 하시고 수업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이 또 중요합니다. 수강생 모집. 그리고 체험 행사. 지역 행사에 틈틈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역 행사. 홍보가 많이 돼요. 그리고 주로 수입은 수업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수업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가구인데, 수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성인부들 수업이 들어옵니다. 아이들과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있어가지고 또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성인분들은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공방에서 요 수업하는 이제 원하는 가구를 사진이라든가 그려가지고 오시면은 그걸 이제 만드시면서 직접 만드시면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주문 가구인데, 주문 가구는 객단가가 높습니다. 공방에서 만드는 거는. 왜냐면 인건비, 재료비 따지면은 객단가가 높아요. 일반 가구들에 비해서. 공방 가구가. 그러면은 이 주문 가구를 하러 오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오시는 분이나, 그리고 제 가구가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분이나, 그리고 자기만의 그 특정 디자인이 있어서 그걸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원목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요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주문 가구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 주문 가구 디자인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케이 했을 때, 만들기 직전 오케이 했을 때 그 오케이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디자인도 제대로 안 나올 뿐더러 마감을 하고 배송을 갔을 때 내가 원했던 디자인은 이게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그거는 만든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그 분이 원하는 가구를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컬러가 있을 겁니다. 컬러가 있는 걸 최대한 맞춰 주셔야 돼요. 왜? 본인이 쓰려고 한다라면 그 색을 원할 수 있으니까 본인도.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입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면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저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의사소통이 안 될 뿐더러 주문하러 오신 분한테도 큰 신뢰입니다. 만드는 거는, 주문 가구는 그분한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쓸 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 건지 그런 것도 제시를 해 드려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뭐 본인은 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주문하시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데 불편한 점, 그리고 요건 요쪽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분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로 교감하고 나면은 어떤 가구가 만들어질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그 명확하게 답이 나왔을 때 만들게 되면은 그분도 만족도가 높아요. 만족도가. 그리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홍보가 자연스럽게. 주문 가구에서 가장 큰 차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주문 가구는 쓰시는 분들이 쓰십니다. 주문 가구는 안 쓰시는 분들은 기존 뭐 기성 가구를 쓰시는데, 주문 가구 쓰시는 분들은 가구 냄새부터가 틀려요. 원목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 냄새부터 틀립니다. 가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또 삼나무를 뭐 고집하고 쓰는데 향이 틀려요. 그래서 주문 가구 쓰시는 분들만 쓰신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충분한 이 공방에 딱 들어오셨을 때 고객이 나하고의 대화가 충분히 되고 교감했을 때, 그때 서로가 원하는 가구가 만들어지고 또 처음에 그렇게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 행사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체험 행사, 지역 행사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전시회는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뭐 작년부터는 안 하고 있는데 17년까지는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5년 동안 전시회를. 그게 가장 큰 홍보가 됐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가구는 제일 중요한 게, 카페도 많이 생기지만은 손님들이 많이 가는 카페는 테마가 있어요. 솔직히 커피 맛도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커피 맛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그리고 개성 있는 가게, 카페, 개성 있는 카페,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공방이든 카페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카페는 분위기와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가구 공방에서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게 가구예요. 가구가 다른 데와 틀려야 됩니다. 남들 하는 가구처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자기만의 가구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가구 세계가, 디자인 세계가. 그걸 가지고 한다라면, 저도 처음에는 원하는 가구를 뭐 만든다고, 내가 쓴다고 해서 막 만들었어요. 그냥 만드는 기술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무조건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그리고 한 1년 넘게 제가 수익을 그렇게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1년 동안은. 1년 좀 더 걸렸는데, 하여튼 저는 만들다 보니까, 쇼윈도에다가 내놓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그때 지금 공방은 골목에 또 있었어요. 골목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에. 근데 한두 분이 오셔가지고 소문 내주시고 사가지고 가시고,
저는 그때 정말 그분들한테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짜. 그분들 덕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학교 수업도 나가고 뭐 지금은 이제 뭐 경기가 이래서 뭐 주문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지금 뭐 다른 공방들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좋아해야 되고 가구에 대해서 자기만의 세계관이 딱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 디자인 세계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행사, SNS, 전시회라고 해서 막 거창한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관공서에 조그맣게 잡고 공간을 하더라도 전시회는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 가구를 원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뭘 원하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만족하셔가지고 또 입소문을 내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9년 동안 하면서 뭐 이런 고객도 있었고 저런 고객도 있었고 많았어요. 예, 많았는데 제 가구를 요 공방에다가 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제 가구를 보고 들어오시거든요. 제 가구를 보고.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더 좋습니다. 제 가구를 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방을 처음에 오픈하신다고 하실 때 뭐 투자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는 없어요. 투자 비용을. 공구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막 며칠 전에 그 올린 동영상에 보면은 제 공구를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공구를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꼭 막 고가의 막 큰 거에 이런 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그거를 크게 잡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시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게 축적이 됩니다. 한 달을 하시든 1년을 하시든 하루를 하시든 그럼 그때부터 바꿔나가면 돼요.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공방에서는 공방이 뭐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면 하세요. 하시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가구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보고 고객은 주문을 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공은 체험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체험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언제 제가 한번 거창에 있는 목재문화체험관이라고 생겼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기 갔다 왔는데 체험객들이 많아요. 체험객들이 물론 뭐 위천 수중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이신데 체험객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목공 체험은 또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예.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창의력 이걸 많이 높일 수 있는 게 또 목공이기 때문에 또 나무를 만지고 또 후각으로는 또 냄새도 맡고 나무 냄새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인기가. 그러니까 수업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업하기까지 자기만의 노하우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떤 키트로 어떤 나무로 해야 될지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목공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우선에는 뭐 1순위는 좋아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신다면 앞뒤 재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시지 마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을 하시다 보면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자한테 기회가 오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기회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디딩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